안녕하세요. 캡틴 스포츠 분석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토토 혼자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쉽게 분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 및 막대한 정보를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7월 19일 노르웨이 일부 KFUM 오슬로, SK 불안 KFUM 오슬로 포메이션은 3-4-3이며 오케케는 전방에서 왕성한 움직임과 압박을 시도하고 있으나 마무리에서의 집중력은 다소 아쉽다. 호세트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탈압박을 담당하고 있으나 압박 강도 높은 상대에겐 전개가 끊기는 장면이 많다. 은디아에는 돌파 능력은 있지만 후반 체력 저하 시 공간 활용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수비 라인은 하프라인 근처까지 끌어올리는 고위험 운영을 시도하고 있으나 뒷공간 커버 속도는 다소 느린 편이다. 후프란 포메이션은 4-3-3이며 매그너스는 박스 근처에서의 포지셔닝과 세컨볼 슈팅 타이밍이 날카롭다. 마티세는 중원에서 탈압박 능력이 뛰어나고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콘비그는 측면에서의 크로스와 컷백 시도가 위협적이며 상대 수비 간격이 벌어질 때 날카롭게 침투한다. 라인 간격 유지와 공수 전환 속도가 모두 안정적이며 점유율 중심 운영과 속공 전환을 자유롭게 오가는 유연함도 돋보인다. 스마트 프리뷰 KFUM 오슬로는 과감한 전진과 압박 시도는 좋지만 수비 밸런스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중원에서 볼을 잃는 장면이 반복될 경우 고위험 라인 뒷 공간이 실점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불안은 템포 조절과 공간 활용이 안정적이며 공격 시 전방에서의 유기적인 움직임도 훨씬 부드럽다. 마티센을 축으로 한 탈압박 전개는 상대 압박을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하고 양 측면에서의 넓은 전개는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드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오슬로는 전진 배치와 수비 전환 속도의 불균형이 반복되는 구조. 불안은 탈압박, 점유율, 공간 전환 모두에서 안정감을 갖춘 전술 구조. 흐름이 무너진 순간 빠르게 득점으로 연결되는 불안의 공격 효율이 돋보이는 매치업. 공간 운영, 마무리 효율, 탈압박 밸런스를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는 한쪽 흐름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7월 19일 노르웨이 일부 몰데, FK 스트롬스 고드셋 몰데 포메이션은 4-3-3이며 굴브란센은 최전방에서 강한 피지컬과 위치 선정 능력을 바탕으로 박스 내 마무리에 능한 자원이다. 헤스타드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전진 패스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템포 조율에 있어서 팀 전개 핵심 축 역할을 맡고 있다. 브레이브크는 이선에서 날카로운 침투 타이밍과 박스 진입 능력으로 공격에 날을 세우고 있으며 측면 풀백과의 연계 속도 또한 빠르며 공격 전환 시 전방 숫자 5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스트렘스 고세 포메이션은 4-3-3이며 위카임은 전방 압박과 수비 관여가 적어 고립되는 빈도가 잦은 자원이다. 스텐겔은 중원에서 볼 간수 능력은 갖췄지만 템포 전환 시 방향 전개에 한계가 있으며 빌라세카 아르드라는 역습 상황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수는 있으나 팀 전술과의 연결이 단절되는 장면이 많다. 전체적으로 라인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고 수비 전환 시 세컨볼 대처 능력이 떨어지며 기동력 부족으로 인해 중원 압박과 측면 커버 모두에서 열세를 드러내고 있다. 스마트 프리뷰 몰데는 중원에서 템포를 장악하며 짧은 패스 전개와 공간 활용이 모두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 브레이브크의 침투와 굴브란센의 마무리가 맞물리는 공격 구조는 완성도가 높으며 헤스타드를 중심으로 한 탈압박 능력은 상대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데 충분한 수준이다. 반면 스트렘스 고세는 기동력과 압박 지속력이 모두 떨어지며 수비 간격 조절과 공수 전환 속도에서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몰데가 경기 흐름을 가져가는 데 있어 별다른 제약 없이 리듬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방 마무리 완성도 차이는 이번 경기의 승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몰데는 중원 주도권 장악 측면 연계 박스 안 침투까지 고루 갖춘 전술 완성형 팀. 스트렘스 고세는 템포 전환과 수비 간격 유지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태. 경기 주도 흐름, 템포 압박, 마무리 디테일까지 따지면 몰데가 확실히 유리한 구도. 기동력, 전개 디테일, 마무리 완성도까지 감안하면 이 경기는 몰데의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7월 20일 노르웨이 일부 바이킹 FK 보데글림트 바이킹 포메이션은 4-3-3이며 오스트보는 전방에서 움직임의 폭이 넓고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세밀한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는 자원이다. 마운드는 중원에서 패스 템포를 조율하면서도 전방 침투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내며 공격 전개 시 무게중심을 확실히 끌어올린다. 스벤드센은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컷인 능력을 갖춘 윙어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데 있어 결정적인 활로를 만들어낸다. 수비진은 하프라인 부근에서 라인 간격을 유지하며 상대의 전개를 유도한 후 빠르게 차단하는 조직적인 수비 블록을 형성하고 있다. 보데글림트 포메이션은 4-3-3-3이며 블롬베리는 피지컬과 제공권 장악 능력은 있지만 활동 반경이 제한되어 전방 압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하우게는 개인기와 드리블이 위협적이지만 최근 체력 저하로 후반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고 있으며 베르그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시도하나 상대 압박이 강할 경우 템포 조절에 실패하며 끊기는 장면이 많다. 수비라인은 전진 배치 이후 복귀 속도에 불안정성이 있고 특히 양쪽 풀백 뒷공간에서 상대에게 찬스를 허용하는 빈도가 높다. 스마트 프리뷰 바이킹은 1선과 2선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매우 매끄럽고 전개 속도 또한 빠르다. 특히 스벤드센의 돌파와 오스트보의 문전 움직임이 맞물리며 전방에서의 마무리 효율이 높아지고 있다. 마운드를 중심으로 한 전개 시 짧은 패스 전환과 공간 창출 능력이 뛰어나 상대 수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보데글림트는 중앙 압박에 고전하며 후방 조직력도 흔들리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경기들에서는 볼 점유율은 유지했지만 전방 위협이 부족했고 실점도 패턴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간 커버, 활동량, 마무리 완성도 모두에서 바이킹이 한 수위의 운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바이킹은 전개 속도, 이선 연계, 마무리 디테일까지 균형 잡힌 운영을 보여주는 팀. 보데글림트는 수비 복귀 타이밍과 뒷공간 커버에서 반복적인 허점을 드러내고 있음. 실전 흐름, 심리 압박, 전개 응집력을 모두 감안하면 홈팀이 확실히 유리한 매치업.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와 마무리 디테일을 감안할 때 이 경기는 바이킹이 흐름을 틀어줄 가능성이 높다. 7월 20일 메이저리그 사커 뉴욕 레드불스 인터 마이애미 뉴욕 레드불 포메이션은 4-2-3-1이며 최전방의 추포모팅은 제공권 경합 능력은 있으나 연계 플레이가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카르모나는 돌파 중심의 단조로운 패턴에 치우쳐 있고 포르스베리는 템포 조절과 창의적 전개보다는 세컨볼에 의존하는 플레이가 많다. 하퍼, 모건, 모랄레스, 은고마 등 이선 자원들이 줄줄이 이탈하며 측면 공격의 폭이 완전히 줄어든 상황이다. 중앙 밀집을 활용한 짧은 패스 전개만 반복되고 있어 전술이 쉽게 읽히며 경기 중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실점으로 직결되고 있다. 수비진도 적극적인 전진 압박이 없는 상태에서 라인을 내리다 보니 박스 근처에서의 수비 간격이 넓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좌측 풀백의 수비 복귀 타이밍이 늦고 역습 차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인터 마이애미 포메이션은 4-4-2이며 수아레스-아인데 투톱은 최전방에서뿐 아니라 하프라인까지 내려와 연계 플레이에도 가담하고 있다. 브라이트는 전환 속도와 전진 패스 타이밍 모두 뛰어난 자원이며 알렌과 오반도는 좌우에서 끊임없이 라인을 흔들어주고 있다. 우스타리는 수비 안정감과 함께 롱패스로 템포를 끌어올리는 빌드업의 시작점 역할을 수행 중이다. 비록 부상자는 있지만 대체 자원들의 활동량과 수비 커버 능력이 검증된 상황이며 조직적인 압박이 완비된 모습이다. 중원에서의 탈압박 능력과 전진 전개가 뉴욕보다 한 수위이고 상대 수비를 벌려놓고 문전까지 침투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특히 박스 근처에서의 볼 간수 능력과 침착한 마무리는 수아레스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스마트 프리뷰 뉴욕 레드불은 다수의 부상 이탈자 발생 이후 이선 창의성이 완전히 사라졌고 공격 루트는 예측 가능한 중앙 집중형에 머물러 있다. 전개 속도가 느리고 좌우 밸런스가 무너져 측면 방어에 반복적인 불안이 노출되고 있다. 반면 인터 마이애미는 수아레스를 중심으로 한 유기적 전개와 브라이트의 템포 조절, 오반도 마이너스 알렌의 왕성한 침투로 공격이 매끄럽다. 수비 전환 속도도 뉴욕보다 빠르며 활동량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어 경기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박스 근처에서 결정력을 갖춘 자원이 다수 포진되어 있어 찬스에서 마무리 효율이 매우 높다. 기동력과 응집력 모두 인터 마이애미가 앞선 상황이며 현재 뉴욕의 수비는 전환 속도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다. 배팅 핵심 포인트 뉴욕 레드불은 부상 이탈로 인해 이선 전개 루트와 전술 유연성이 심각하게 줄어든 상태. 인터 마이애미는 측면 침투, 템포 조절, 전방 침투 모두에서 완성도 높은 흐름을 유지 중. 수비 간격, 체력 문제, 전환 대응 모두 열세인 뉴욕보다 인터 마이애미의 전술 기대값이 우위. 흐름, 템포, 전개 속도 모두 앞서는 인터 마이애미가 이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7월 20일 메이저리그 사커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올랜도 시티 뉴잉글랜드 포메이션은 3-5-2이며
캄파냐 마이너스 가나고 투톱 조합은 제공권 싸움에는 강하지만 발밑 연계와 침투 전개는 단조롭다. 폴스터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을 담당하지만 활동 반경이 좁고 롱패스 중심의 전개는 패턴 예측을 더욱 쉽게 만든다. 수비는 3백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측면 윙백이 깊게 올라가는 구조라 공간 노출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좌측 윙백이 수비 가담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뒷공간이 열리는 구조적인 약점이 반복되고 있다. 공격 시에도 측면과 중앙의 연결이 끊기며 투톱이 고립되는 장면이 많고 중원 지원 없이 단독 돌파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전체적으로 전개 속도는 느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수비 블록이 무너지는 흐름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올랜도 시티 포메이션은 4-4-2이며 오헤다와 파살리치는 중원에서의 전개와 측면 침투 모두 가능한 유연한 플레이메이커 자원이다. 제르베는 윙에서의 돌파와 크로스 성공률이 높은 편이며 수비 가담도 빠른 전환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카르타헤나는 후방에서 전진 패스를 시도하며 순간적으로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는 빌드업을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비록 부상자가 일부 발생했으나 전체적인 조직력은 유지되고 있고 대체 자원도 실전 감각에서 무리 없는 수준이다. 특히 올랜도는 3백을 상대로 좌우 흔들기를 통해 페널티 박스 진입 빈도를 끌어올리고 있으며 크로스 이후의 문전 마무리에서도 다양한 패턴을 구사할 수 있는 전술적 완성도를 갖추고 있다. 스마트 프리뷰 뉴잉글랜드는 윙백 라인을 활용한 폭 넓은 공격을 추구하고 있으나 측면 공간 노출이 너무 작고 수비 커버가 느리다. 투톱은 전방에서 고립되는 빈도가 높고 중원과의 연계가 끊기면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기 어렵다. 반면 올랜도 시티는 오에다와 파살리치를 중심으로 좌우 전개와 템포 조절을 매끄럽게 수행하고 있으며 제르베의 측면 공략과 카르타헤나의 전진 빌드업도 뉴잉글랜드의 수비 조직을 흔들기 충분한 전술 자산이다. 전체적인 활동량과 응집력에서도 뉴잉글랜드보다 우위에 있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완성도도 뚜렷하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뉴잉글랜드의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흐름은 오히려 올랜도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배팅 핵심 포인트 뉴잉글랜드는 3백 기반의 측면 약점과 느린 수비 전환이 반복되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다. 올랜도 시티는 오헤다 파살리치 제르베를 중심으로 좌우 흔들기와 전진 속도에서 명확한 강점, 수비 조직력, 전개 템포, 박스 내 완성도까지 감안하면 올랜도 시티 쪽 흐름이 유리하다. 수비 간격과 박스 안 마무리에서 차이가 큰 만큼 이 경기는 올랜도 시티가 끊어낼 타이밍이다. 7월 20일 메이저리그 사커 애틀랜타 유나이티드 FC 샬럿 애틀랜타 포메이션은 4-3-3이며 전방의 악의망은 공간 침투에 능하지만 마무리 결정력에서 일관성이 떨어진다. 윌프레드 자하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돌파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이지만 크로스 연결 이후의 세컨드볼 처리 능력이 아쉽다. 웨스트우스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압박을 동시에 수행하나 그가 빠진 공백을 포춘 단독으로 메우기엔 한계가 뚜렷하다. 부상 이탈자가 늘어나며 포메이션의 중심축이 흔들리고 있고 중원에서의 템포 조절과 세컨드 라인 커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수비는 하프라인 위까지 전진했다가 상대의 전방 패스에 쉽게 무너지는 흐름이며 좌우 풀백의 복귀 타이밍도 자주 어긋나고 있다. 특히 측면과 중앙의 간격이 벌어져 있어 샬럿과 같이 침투와 페널티 박스 활용이 능한 팀에겐 치명적인 구조다. 샬럿 포메이션은 4-3-3이며 라테 라스는 박스 근처에서 결정력 있는 마무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볼키핑 능력도 우수하다. 알미로는 좌측에서 11 돌파와 컷인 후 슈팅 타이밍을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미란 추크는 중거리포와 연계 모두에서 빛나는 역할을 한다. 중원에서는 볼 간수 후 전진 패스가 매끄럽고 탈압박 이후 빠른 템포 전개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구조가 완비돼 있다. 둠비아의 이탈은 아쉽지만 대체 자원이 활발한 활동량과 전환 속도로 중원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 전력 손실은 최소화됐다. 수비는 라인 간격이 촘촘하고 하프라인 근처에서의 조직적 압박으로 애틀랜타의 짧은 패스를 차단하는 구조가 잘 작동되고 있다. 무엇보다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도 페널티 박스 내 수비 응집력이 높아 불필요한 실점을 줄이고 있다. 스마트 프리뷰 애틀랜타는 중원의 핵심 자원 이탈로 인해 템포 조절과 세컨드 라인 커버에 큰 구멍이 생긴 상태다. 윌프레드 자하를 활용한 측면 전개는 유지되지만 세컨드 볼과 마무리 완성도에서 명확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반면 샬럿은 알미론과 라테 라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개 루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거리와 측면 침투의 밸런스가 뛰어나다. 중원 탈압박 이후 빠른 전환 템포가 살아있고 수비 조직력도 라인 간격을 유지한 채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다.
애틀랜타가 공격을 하더라도 결정적인 찬스로 연결되지 않는 반면 샬럿은 효율적인 공격 완성과 마무리 구조가 강점이다. 이 경기는 체력, 응집력, 결정력 세 요소 모두에서 샬럿이 명확하게 우위에 있는 흐름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애틀랜타는 중원 핵심 부상으로 인해 전개 템포와 수비 커버가 동시에 무너진 흐름. 샬럿은 탈압박 마이너스 전진 패스 마이너스 문전 마무리까지 공격 전개 완성도가 높은 팀. 수비 간격 유지와 세컨드 라인 커버 능력에서의 차이도 경기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중원 지배력, 공격 밸런스, 팍스 마무리까지 모두 갖춘 샬럿이 이번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7월 20일 메이저리그 사커 콜럼버스 크루 DC 유나이티드. 콜럼버스 포메이션은 4-4-2며 로시-러셀 로우 투톱은 문전 침투와 연계 모두에서 안정적인 합을 보여주고 있다. 나급에는 중원에서 탈압박 이후 템포 조절과 전개 속도를 주도하고 있으며 측면과 중앙을 넘나드는 유연한 패스를 전담하고 있다. 수비에서는 하프라인 근처에서의 전방 압박과 함께 파이널 서드에서의 응집력이 탄탄한 모습이다. 카마초, 하겐, 파르시, 아문드센 등이 부상으로 이탈했으나 주전 핵심 라인과 골 결정력 자원은 대부분 정상 가동 중이다. 특히 홈 경기에서의 수비 집중력은 상당히 높아 상대의 예측 가능한 전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전체적인 라인 간 간격 유지와 후반 체력 조절 능력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DC 유나이티드 포메이션은 4-2-3-1이며 벤테케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는 탁월하지만 움직임 반경이 좁고 뒷공간 침투에는 한계가 있다. 스트라우드는 돌파 후 슈팅으로 연결하려는 성향이 강하며 피라니는 연계보다는 단독 전개에 치중되는 플레이가 많다. 중원에서는 전방 압박이 느슨하고 템포 조절보다는 후방에서 소극적인 점유가 많은 스타일이다. 플래처, 맥노튼, 머렐이 이탈하면서 수비와 중원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고 있고 이는 역습시 빠르게 뚫리는 흐름으로 이어진다. 특히 전개 속도가 느리고 상대 진영에서의 결정적인 찬스 창출이 줄어들며 공격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측면 수비도 압박 반응이 늦어져 크로스 차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장면이 반복된다. 스마트 프리뷰 콜럼버스는 로시-러셀 조합이 문전 앞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 능력 모두에서 안정감을 갖추고 있다. 나급의 템포 조절과 전방으로의 패스 분산 능력은 DC 유나이티드의 느린 압박을 무력화할 수 있다. 반면 DC 유나이티드는 벤테케 중심의 단조로운 전개와 측면 수비의 느린 대응으로 인해 위험 지역에서의 실점 가능성이 높다. 부상 공백 또한 수비 라인과 중원의 조직력 저하로 직결되고 있으며 팍스 근처에서의 응집력도 떨어지는 흐름이다. 콜럼버스는 라인 간 거리 유지가 뛰어나며 상대 전개 루트를 미리 끊어내는 전술적 세밀함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공격 마무리, 수비 응집력, 템포 운영 세 요소 모두에서 콜럼버스가 확실히 앞서는 경기다. 배팅 핵심 포인트 콜럼버스는 전방 듀오의 완성도 높은 마무리와 중원의 패스 분산 능력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팀. DC 유나이티드는 단조로운 공격 루트와 부상 이탈자 증가로 인해 수비 커버와 템포 운영에 큰 문제 발생 중. 템포, 응집력, 마무리에서의 명확한 차이는 홈팀 콜럼버스 쪽 승리를 뒷받침하는 핵심 흐름이다. 중원 운영, 수비 안정, 결정력 3박자가 모두 갖춰진 콜럼버스가 이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7월 20일 메이저리그 사커 CF 몽레알 시카고 파이어. 몬트리올 포메이션은 5-4-1이며 수비 숫자를 늘려 실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나 전개 속도가 매우 느리다. 최전방의 오부수는 고립되는 장면이 잦고 클락과 피에테가 중원에서 볼을 간수하려 해도 탈압박 능력이 떨어진다. 브리오니의 이탈로 인해 이 선에서 찬스를 마무리할 수 있는 자원이 없으며 공격 전환 시 윙백의 오버래핑도 지연되고 있다. 수비는 박스 근처에 밀집해 있지만 하프라인을 넘는 순간부터 압박이 거의 없고 상대에게 공간을 쉽게 내주는 상황이다. 전개 루트는 단조롭고 수비와 중원의 간격이 벌어져 있어 세컨드볼 대응에도 한계가 뚜렷하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는 블록 간격이 완전히 벌어지며 페널티 박스 진입을 허용하는 빈도가 급증한다. 시카고 포메이션은 4-3-3이며 쿠이퍼스는 문전 앞 침투 타이밍과 결정력 모두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레겔은 빠른 스피드와 연계 능력을 바탕으로 좌측에서 기회를 만들어내며 싱커나헬은 중거리포와 중원 장악력을 동시에 보여준다. 부상자는 일부 있지만 측면과 중원의 주전 자원은 모두 가동 가능하고 전개 속도는 전체적으로 매우 빠른 편이다. 특히 수비는 하프라인 근처에서부터 조직적으로 압박을 시도하며 상대의 느린 전환을 역습 찬스로 활용하는 구조다.
볼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면서도 좌우 넓은 전개로 수비 라인을 흔드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고, 박스 근처에서는 쿠이퍼스를 활용한 이선 침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스마트 프리뷰. 몬트리올은 수비적으로 내려앉은 전술을 펼치고 있지만 공격 전환이 느리고 마무리 완성도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중원의 탈압박 능력은 부족하고 후반 체력 저하로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실점 위험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시카고는 쿠이퍼스를 축으로 한 빠른 침투와 싱커나엘의 중거리포, 오레겔의 폭넓은 움직임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좌우 전개 템포와 수비 압박 강도에서 몬트리올을 확실히 압도하고 있으며 박스 앞에서의 마무리 루트도 다양하다. 전술의 응집력, 체력 분배, 볼 점유 구조 모두 시카고 쪽으로 흐름이 기울어 있는 경기다. 특히 상대의 수비 블록 간격이 벌어지는 후반 구간에서 시카고가 결정타를 날릴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몬트리올은 수비 블록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중원과 공격 간 연결이 완전히 끊겨 있는 상황. 시카고는 템포감 있는 측면 전개와 중원 압박 능력, 문전 마무리까지 전체 밸런스가 살아있는 팀. 수비 전환 속도, 페널티 박스 앞 응집력, 체력 분배까지 감안하면 시카고의 우세가 뚜렷하다. 공격의 템포와 수비 응집력 모두 앞선 시카고가 이번 경기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7월 20일 메이저리그 사커 내슈빌 SC 토론토. 내슈빌. 포메이션은 4-3-3-3이며 샘과 무크타르가 전방에서 좌우를 넓게 활용하며 전개폭을 넓히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한다. 야스백은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수비 커버를 모두 맡아주는 멀티 자원이며 짧은 패스 전환을 통해 후방 빌드업 안정성도 뒷받침하고 있다. 보이드와 메이어가 부상으로 이탈했으나 전체적인 전술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홈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더욱 높아지는 흐름이다. 특히 무크타르의 세컨드라인 침투와 킥 정확도는 이번 매치업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수비 라인은 상대 전방 압박에 쉽게 무너지지 않으며 하프라인에서의 압박과 좌우 커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팀 전체적으로 조직 응집력이 높고 후반 체력 분배도 매끄럽게 이루어지는 안정적인 흐름이다. 토론토. 포메이션은 3-5-이며 브리닐트센과 인신에는 빠른 템포로 역습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연계 움직임이 단조롭다. 베르나르데스키는 중원에서의 볼 소유는 가능하지만 전방으로의 결정적인 패스 연결이 끊기고 있다. 고미스, 몰루이스, 윙고, 페트레타 등 수비 라인과 중원 주요 자원들이 줄줄이 이탈하며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다. 하프라인을 넘어서는 순간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좌우 커버가 느리고 이선 압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격은 날카로운 마무리가 부족하고 역습 상황에서도 움직임이 단조로워 쉽게 차단당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템포 유지가 되지 않고 빌드업도 불안해 전방까지 공이 도달하지 못하는 장면이 많다. 스마트 프리뷰. 내슈빌은 샘-무크타르 조합을 통해 전방에서 넓은 공간 활용과 마무리까지 안정적인 전개를 이어가고 있다. 야스백이 중심을 잡는 중원 운영은 수비 커버와 템포 조절 모두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반면 토론토는 수비와 중원 주력들의 대거 이탈로 인해 팀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고 압박과 전진 모두에서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 브리닐드센과 인신에도 전개 지원이 부족해 전방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많고 수비 전환 시 대응 속도가 한 박자씩 늦다. 내슈빌은 응집력 있는 전술과 공간 활용 능력을 바탕으로 홈에서 더욱 강한 면모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구조와 활동량, 마무리 완성도에서 내슈빌이 확연히 앞서 있는 경기다. 배팅 핵심 포인트. 내슈빌은 샘-무크타르 조합을 중심으로 측면 돌파, 전방 압박, 마무리 루트까지 균형 잡힌 흐름. 토론토는 주전 이탈 여파로 수비 조직력과 중원 압박에서 심각한 붕괴가 발생 중. 공간 활용 능력, 수비 응집력, 체력 분배까지 포함하면 내슈빌 쪽 흐름이 더 안정적이다. 밸런스가 무너진 토론토를 상대로 내슈빌이 이 경기 흐름을 완벽히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7월 20일 메이저리그 사커 스포팅 캔자스시티 뉴욕시티. 캔자스시티. 포메이션은 4-3-3이며 조벨리치와 살로이는 문전 압박보다 연계에 집중하는 타입이지만 슈팅 결정력은 일관성이 떨어진다. 술레이마노프는 측면 돌파 이후 컷백 전개는 가능하나 타이밍과 위치 선정에서 불안 요소가 있다. 로세로의 부상 이탈로 중원에서의 볼, 배급과 수비 커버가 약화되었으며 세컨드볼 경합 시 느린 반응이 반복되고 있다. 전개 시에는 좌우 폭은 유지되지만 공격 템포가 급격히 느려지고 크로스 이후의 마무리도 세컨드라인 침투가 없어 위력이 낮다. 수비는 하프라인을 넘기 전까진 안정적이지만 뒷공간 대응 속도가 느려 장거리 침투의 약점을 드러낸다. 특히 라인 간격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이선 침투형 자원에게 실점 위기를 자주 허용하고 있다. 뉴욕시티 포메이션은 4-3-3-3이며 마르티네스는 골, 결정력과 문전 포지셔닝 모두에서 팀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울프는 중원에서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볼 간수 능력이 뛰어나 탈압박 후 전방 전개를 매끄럽게 이어간다. 모랄레즈는 박스 근처에서 슈팅 타이밍과 패스 시야가 넓고 공격 전개 완성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파크스, 존스의 부상 공백은 있으나 대체 자원들의 기동력과 압박 반응이 준수해 전력 누수는 최소화된 상태다. 특히 뉴욕시티는 좌우 전개 템포와 이선 침투 속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하프라인부터 압박을 시도하며 상대의 패스 연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구조가 완비돼 있다. 스마트 프리뷰 캔자스시티는 로세로의 이탈 이후 중원 전개의 안정감이 사라졌고 수비 전환 속도에서도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측면에서의 돌파 빈도는 있지만 마무리로 연결되는 빈도는 낮고 박스 진입 후 세컨드볼 처리도 매끄럽지 않다. 반면 뉴욕시티는 마르티네스를 중심으로 박스 안에서의 위협적인 움직임과 모랄레즈의 전개 지원이 인상적이다. 울프의 빠른 탈압박과 전방 전개는 캔자스의 느린 템포를 흔들기에 충분하며 수비 응집력에서도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라인 간격 조절이 우수해 상대의 예측 가능한 공격 루트를 차단하는 구조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경기는 수비 전환 속도, 공격 템포, 마무리 루트에서 뉴욕시티가 명확하게 우위에 있는 매치다. 배팅 핵심 포인트 캔자스시티는 중원 핵심 이탈 이후 수비 커버와 패스 연결에서 구조적 흔들림이 반복되는 중 뉴욕시티는 박스 내 침투와 볼 간수, 템포 조절 모두에서 안정된 흐름 유지 중 공격 완성도와 수비 응집력의 차이를 감안하면 뉴욕시티 쪽 승리 흐름이 성립될 수 있다. 탈압박, 전환 속도, 마무리 능력까지 감안하면 뉴욕시티가 이 경기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7월 20일 메이저리그 사커 시애틀 사운더스 FC 산호세 어스케이크 시애틀 포메이션은 4-2-3-1이며 무소부스키는 문전 앞에서 침투 타이밍과 슈팅 밸런스가 모두 안정적인 결정력을 자랑한다. 페레이라는 이선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공간을 넓혀주며 루스나크는 전개와 연계에서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리올라, 프라이, 호킨스, 주앙 파울루 등 일부 전력 누수는 존재하지만 핵심적인 공격 전개 구조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비는 박스 근처에서 응집력 있는 압박을 펼치며 측면 돌파에 대한 커버 타이밍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홈에서는 전진 템포와 중원 장악에서 더욱 안정적인 흐름을 자주 보여주는 팀이다. 중앙 전개 속도와 측면 오버래핑 타이밍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마무리 루트도 다양하게 이어지는 강점을 지닌다. 산호세 포메이션은 3-4-3이며 에스피노자와 하키스는 빠른 전환 속도로 역습을 주도하지만 압박 저항과 탈압박 능력은 제한적이다. 아랑고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엔 강점이 있으나 연계보다 단독 마무리에 의존하는 성향이 짙다. 비토르 코스타의 부상으로 수비 라인의 간격 조절이 어긋나는 장면이 많고 하프라인 근처에서 전진 압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특히 윙백의 복귀 타이밍이 느려지며 좌우 뒷공간이 자주 노출되고 있다. 공격은 날카로운 편이지만 마무리 완성도에서 아쉬움이 있고 박스 앞 응집력도 떨어져 찬스 대비 득점률이 낮은 흐름이 반복된다. 전반적으로 수비와 중원 사이의 간격이 넓고 상대의 빠른 전개에 흔들리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 프리뷰 시애틀은 무소부스키를 중심으로 한 전방 압박과 박스 안 마무리 완성도가 뚜렷한 팀이며 홈에서는 더욱 공격적인 기조를 보여준다. 페레이라 마이너스 루스나크 조합이 템포 조절과 페널티 박스 침투 지원에 능하며 수비 조직력도 간격 유지가 뛰어난 편이다. 반면 산호세는 300 기반 수비가 측면 커버의 불안함을 드러내고 있고 탈압박 실패로 인해 빠른 전개에 쉽게 흔들리는 흐름이다. 아랑고의 포스트 플레이는 존재하지만 전개 전술이 단조롭고 박스 안 세컨드볼 대응 능력도 미흡하다. 전반적인 수비 응집력, 중원 운영, 전개 속도 모두 시애틀 쪽이 우위에 있는 매치업이다. 특히 후반 들어 산호세의 압박 밀도는 더욱 낮아지고 실점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배팅 핵심 포인트 시애틀은 무소부스키 중심으로 마무리 루트 완성도가 높고 전개 흐름도 안정적. 산호세는 측면 뒷공간 노출과 수비 복귀 타이밍 지연으로 실점 리스크가 반복되고 있다. 전개 속도, 응집력, 결정력 모두 시애틀이 우위에 있는 구조. 홈에서는 더욱 명확한 차이로 이어질 흐름. 수비 응집력, 전개 밸런스, 공간 활용 모두 앞선 시애틀이 이번 경기 흐름을 틀어줄 가능성이 높다. 7월 20일 메이저리그 사커 휴스턴 다이너모 FC 필라델피아 유니언 휴스턴 포메이션은 4-3-3이며 폰세는 박스 안 움직임은 민첩하지만
크로스에 대한 반응 속도나 위치 선정은 들쭉날쭉한 편이다. 엔날리와 레인스는 중원에서 전개 템포를 끌어가려 하지만 탈압박 상황에서 볼 간수가 불안해 전환이 자주 끊긴다. 타벨 퀴노네스, 스비아트첸코의 이탈로 인해 측면 전개와 수비 응집력 모두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수비 라인은 좌우 커버가 느리고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대응 반응도 늦어 크로스 수비가 자주 흔들리는 구조다. 후방에서의 빌드업이 느리게 이어지면서 상대 압박에 쉽게 노출되고 전체 전개 속도 자체가 정체되어 있다. 홈 이점을 살리기에도 전술 완성도가 떨어지고 교체 카드도 경기 흐름을 뒤집을 수준은 아닌 상황이다. 필라델피아 포메이션은 4-4-2이며 바리보 설리번 투톱 조합은 직선적인 움직임으로 박스 안침투에 능하고 득점 후 슈팅 전환 속도도 빠르다. 바실레프는 이선에서 템포 조절과 박스 앞 연계까지 모두 아우르며 공격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핵심 자원이다. 부에노의 이탈은 있지만 중원 조합의 응집력은 여전히 안정적이며 하프라인부터 압박 밀도가 높아 상대 전진을 봉쇄하는 전술이 작동 중이다. 측면에서는 강한 압박 이후 빠른 전환으로 찬스를 만들고 있으며 크로스 이후 세컨드 볼 마무리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상대 수비의 간격이 벌어졌을 때 전개 방향 전환을 통해 빠르게 골문을 공략하는 구조적 강점이 뚜렷하다. 공격과 수비 모두 전환 속도가 빠르고 경기 운영에서 실속 있는 플레이가 반복되고 있는 팀이다. 스마트 프리뷰 휴스턴은 다수의 부상 이탈로 인해 좌우 전개와 수비 응집이 무너졌고 박스 앞 공간 관리도 매끄럽지 않다. 중원에서 전개 시 템포가 단조롭고 압박을 받으면 패스 연결이 끊기며 역습을 쉽게 허용하는 구조다. 반면 필라델피아는 바리보 설리번 중심으로 직선적인 침투와 세컨드 볼 마무리가 날카롭고 바실레프의 안정적인 패스 전개로 템포 조절과 공격 흐름 유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수비에서는 하프라인에서의 압박이 강하고 좌우 밸런스도 잘 유지되며 박스 안 수비 조직력도 탄탄하다. 경기 전체 흐름과 밸런스 모두에서 필라델피아가 휴스턴을 상대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휴스턴은 부상 누적으로 인해 수비 응집과 전개 템포 모두가 붕괴된 상황. 필라델피아는 투톱 조합의 직선적인 침투와 바실레프의 패스 완성도가 빛나고 있는 흐름. 전환 속도, 마무리 정교함, 압박 응집력까지 고려하면 필라델피아 쪽 기대값이 뚜렷하다. 조직력, 전개 속도, 마무리 루트 모두에서 앞서는 필라델피아가 흐름을 틀어질 가능성이 높다. 7월 20일 메이저리그 사커 FC 댈러스 세인트루이스 시티 댈러스 포메이션은 5-3-2이며 패링턴과 무사는 박스 근처에서의 침투 타이밍은 괜찮지만 연계 전개보다는 단독 돌파에 치우쳐 있다. 아코스타는 중원에서 전개 속도를 조절하지만 세컨드 라인의 움직임이 적고 마무리 루트도 단조로운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수비는 500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블록을 형성하고 있으나 측면 크로스 수비에서 타이밍이 미묘하게 늦는 경우가 있다. 훌리오 산토스, 뉴먼, 지오바네, 제수스의 이탈은 전방과 측면 모두에 영향을 주며 공격의 다양성은 확실히 줄어든 상태다. 전체적으로 템포는 느리지만 수비 응집력은 뛰어나고 홈에서의 집중력은 후반까지 유지되는 편이다. 전개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버티는 힘은 분명히 갖춘 팀이다. 세인트루이스 포메이션은 4-3-3이며 주앙 클라우스는 박스 안에서 결정력을 갖춘 자원이지만 최근엔 슈팅 성공률이 다소 저조한 흐름이다. 폼페오는 좌측 돌파와 크로스는 위협적이나 세컨드볼 대응에선 아직 불안정한 장면이 많다. 오스트락은 중원에서 볼 점유는 좋으나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데엔 한계가 있어 전개가 느려지는 흐름이 반복된다. 어킨, 넬손, 모랄레스의 이탈은 수비 조직력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중앙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전체적으로 탈압박은 준수하지만 상대 밀집 수비를 뚫는 창의적인 전개는 부족한 상황이다. 강한 압박보다는 리스크를 줄이는 운영에 집중하고 있어 실점 가능성은 낮지만 득점 확률도 그만큼 제한되어 있다. 스마트 프리뷰 댈러스는 수비 집중력과 블록 유지 능력이 좋은 팀이지만 전방 전개 속도와 마무리 루트에서 확실한 인상이 부족하다. 부상 여파로 측면과 세컨드볼 연결이 다소 무뎌졌고 중앙을 중심으로 한 단조로운 공격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세인트루이스는 탈압박은 안정적이지만 박스 근처에서의 창의성이 떨어지며 클라우스 의존도가 높다. 폼페오 오스트락 조합은 볼 간수 능력은 뛰어나지만 공격 속도 자체는 느리고 상대의 블록 수비를 흔들기엔 한계가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실점 리스크는 낮지만 공격 완성도도 제한적인 두 팀 간의 무득점 또는 소득점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격보다 수비에서의 응집력이 더 돋보이는 경기다.
배팅 핵심 포인트. 댈러스는 전방 마무리 루트가 부족하지만 수비 응집력은 홈에서 견고하게 유지되는 팀. 세인트루이스는 탈압박과 점유는 안정적이나 전개 템포가 느리고 결정력에서도 기복이 있는 흐름. 수비 집중력과 공격 마무리의 제한성을 감안할 때 이 경기는 팽팽한 균형이 예상되는 흐름이다. 공격보다는 수비 집중력이 돋보일 경기. 전개 속도와 마무리 효율이 낮아 무승부 흐름에 무게가 실린다. 7월 20일 메이저리그 사커 리얼 솔트레이크 FC 신시내티. 솔트레이크. 포메이션은 4-2-3-1이며 아가다는 문전 압박과 결정력은 갖추고 있지만 전방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곤칼베스와 오에다는 전개 템포 조절에 능하나 세컨드 라인 지원이 부족하고 좌우 전개도 느린 흐름이다. 브라운, 맥메스, 울프의 부상은 수비와 미드필더 라인 양쪽에서 연결 고리를 약화시키며 전체적인 전개 리듬을 끊어놓고 있다. 수비는 전진 압박보다는 박스 근처에서 수비 블록을 형성하는 데 집중하지만 상대의 좌우 흔들기의 반응 속도가 느리다. 홈에서는 기본적인 압박 강도는 유지되지만 공간 대응 능력과 후반 체력 분배에서는 불안정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중원과 수비 사이 간격이 벌어질 경우 세컨드 볼 처리에서 뒤처지는 흐름이 나타난다. 신시내티. 포메이션은 5-3-이며 카마라는 움직임이 활발하고 박스 앞에서 상대 수비 라인을 끌어내는 전술적 포인트 역할을 맡고 있다. 발렌주엘라는 중원 전개와 이선 지원 사이에서 강한 활동량을 기반으로 전개 템포를 끌어올리고 있으며 에반데르는 좌우 측면에서 넓은 시야와 연계 능력을 통해 침투 루트를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다. 수비는 500 구조를 통해 박스 안에서의 응집력이 높고 세컨드 라인에서도 압박 반응이 빠르다. 덴케이 쿠보유야, 예들린 등의 이탈은 있지만 전체적인 빌드업과 수비 전환 흐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경기 후반에도 라인 간 간격 유지가 잘 되며 상대 패턴을 사전에 차단하는 구조적 디테일이 살아있다. 스마트 프리뷰. 솔트레이크는 공격 전개 루트가 중앙에 치우쳐 있고 측면 활용이 제한되면서 수비 라인을 흔들 수 있는 무기가 부족하다. 부상 이탈자 발생 이후 세컨드 라인 전개가 느려졌고 수비에서는 측면 커버 타이밍이 계속 어긋나는 흐름이다. 반면 신시내티는 500 구조의 응집력과 빠른 전환 속도, 그리고 에반데르 마이너스 발렌주엘라 중심의 유연한 전개가 안정적이다. 카마라의 움직임은 수비 라인을 분산시키고 이선 침투로 이어지는 마무리 패턴이 완성도 있게 이어지고 있다. 수비 블록 간격과 응집력, 공격 마무리 루트까지 고려하면 신시내티 쪽의 전술 흐름이 더욱 짜임새 있다. 이 경기는 구조, 응집력, 후반 집중도에서 신시내티가 명확하게 우위에 있는 매치다. 배팅 핵심 포인트. 솔트레이크는 중앙 전개 의존도가 높고 측면 활용과 마무리 루트가 제한적인 상태. 신시내티는 500 구조를 활용한 응집력 있는 수비와 다채로운 공격 전환 패턴을 갖춘 팀. 부상 공백과 세컨드 라인 밀도 차이를 감안하면 신시내티 쪽의 흐름이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 수비 응집, 전개 다양성, 마무리 완성도 모두 앞선 신시내티가 경기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7월 20일 메이저리그 사커 샌디에고 FC 밴쿠버 화이트캡스. 샌디에고. 포메이션은 4-3-3이며 앙헬은 골문 근처에서의 위치 선정과 슈팅 감각은 뛰어나지만 연계 움직임은 다소 단조롭다. 드레이어와 드라, 토레는 측면 전개와 중앙 템포 조절을 번갈아 맡고 있으나 세컨드 라인 침투 빈도는 낮은 편이다. 알바라도 주니어, 레에스, 잉바르첸, 고도이 등 전후방 핵심 자원들의 이탈로 전체적인 전술 응집력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수비 전환 시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좌우 커버도 일정하지 않다. 그럼에도 홈에서는 전방 압박 강도가 높아 상대 전개를 억제할 수 있는 운영 능력은 살아있다.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을 내리며 실점을 줄이는 방향의 운영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밴쿠버. 포메이션은 4-3-3이며 화이트는 박스 안 움직임과 마무리에서 안정감을 보이는 스트라이커이며 오캄포는 돌파와 컷백 전개에 능하지만 수비 시 복귀 속도는 다소 느리다. 바드왈은 중원에서 볼 소유와 배급을 동시에 수행하지만 전진 전개 속도는 정체되는 경우가 많다. 아데커비, 아메드, 가울드, 보발리나 등 주요 선수 다수가 이탈하면서 수비 밸런스와 전방 전개 모두에서 완성도가 떨어지고 있다. 특히 측면에서의 압박이 약해졌고 하프라인 근처에서의 조직력도 이전보다 느슨해진 상황이다. 다만 라인 간 간격은 잘 유지되고 있어 실점 억제력은 유지되고 있고 세트피스 수비 대응도 안정적인 편이다. 스마트 프리뷰. 샌디에고는 부상 여파로 전방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으며 드레이어 중심의 좌측 전개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박스 안 마무리에서는 앙헬의 위치 선정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공격 완성도는 낮은 흐름이다. 밴쿠버는 화이트 마이너스 오캄포 조합의 전개 루트가 살아있지만 중원에서의 템포 전환이 더디고 수비 조합도 100%는 아니다. 양팀 모두 전개 흐름에서 결정적인 강점이 부족하고 상대 약점을 완전히 공략할 전술적 날카로움이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이 경기는 라인 간 간격 유지와 실점 억제가 우선되는 운영 흐름 속에서 득점보다 무실점이 중요한 전술 전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템포, 응집력, 마무리 완성도 모두 팽팽한 균형을 보이는 경기다. 배팅 핵심 포인트. 샌디에고는 공격 전개 다양성이 떨어지며 수비 블록으로 운영 리듬을 유지하는 흐름. 밴쿠버는 주요 자원 부상 속에서도 실점 억제 중심의 조직적 운영을 유지하는 구조. 두 팀 모두 템포, 결정력, 응집력에서 상쇄되는 흐름이 뚜렷해 무승부 확률이 높아지는 매치업. 강한 전개보다 안정적 대응에 치중되는 흐름. 이 경기는 팽팽한 균형 속의 무승부로 잠길 가능성이 높다. 7월 20일 메이저리그 사커 포틀랜드 팀버스 미네소타 유나이티드. 포틀랜드 포메이션은 4-3-3-3이며 켈시는 박스 앞에서의 위치 선정은 괜찮지만 세컨드 볼 처리와 연계 측면에선 아쉬움이 많다. 모레노는 활동량은 풍부하지만 전개 속도가 느리고 오르티즈 역시 슈팅보다는 연계에 치우친 플레이가 반복되고 있다. 안토니 맥그로 로드리게스의 이탈은 후방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수비 간격 유지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측면 수비의 커버 타이밍이 어긋나고 하프라인 근처에서의 압박 강도도 현저히 낮아져 상대에게 전진 공간을 쉽게 허용한다. 홈 경기임에도 전반적으로 경기 템포를 끌어올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세트피스 수비 대응도 흔들리는 모습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수비 응집력까지 약해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미네소타 포메이션은 5-4-1이며 예보아는 박스 앞에서의 결정력과 순간적인 움직임에서 꾸준한 위협을 가하는 자원이다. 올루아세이는 전방에서 1차 압박을 유도하며 트라프는 중원에서 빠른 전개와 수비 커버를 동시에 수행한다. 다슨과 정호연은 좌우 밸런스를 유지하며 측면 전개와 수비 커버 모두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켈러, 스필 등의 부상 공백은 있으나 전체적인 수비 조직력과 빌드업 속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구성이다. 특히 미네소타는 후방 빌드업 이후 측면 침투와 중거리 포를 조합한 다양한 공격 패턴을 구사하고 있으며 하프라인에서부터의 집요한 압박으로 상대 전개 템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전술적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스마트 프리뷰. 포틀랜드는 핵심 수비 자원들의 이탈 이후 전반적인 조직력에 흔들림이 생겼고 전개 리듬도 현저히 둔화됐다. 측면과 중앙 모두에서 침투에 대한 대응이 늦고 공격 전개 역시 단조로운 크로스 패턴에 갇혀 있다. 반면 미네소타는 예보아를 중심으로 한 전방 마무리 완성도가 높고 트라프 다슨 정호연의 중원 밸런스가 안정적이다. 전환 속도가 빠르고 수비 응집력도 높아 박스 앞 수비 블록이 단단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양 팀의 전술 완성도와 응집력 차이가 뚜렷하며 경기 흐름은 미네소타가 틀어질 가능성이 크다. 포틀랜드는 공격 템포가 끊기고 미네소타는 전환 리듬이 살아있는 구조다. 배팅 핵심 포인트. 포틀랜드는 부상 이탈 이후 수비 응집력과 전개 밸런스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팀. 미네소타는 수비 조직력과 전방 마무리 루트 모두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팀. 양 팀의 응집력, 활동량, 마무리 정교함 차이를 감안하면 미네소타가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수비 조직력, 템포 조절, 마무리 완성도 모두에서 앞선 미네소타가 경기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7월 20일 메이저리그 사커 LAFC LA 갤럭시. LAFC 포메이션은 4-3-3이며 오르다스는 중앙에서의 전개 속도, 조율과 공간 침투 타이밍에서 날카로운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부안가는 좌측 돌파와 박스 안 침투 모두 위협적인 자원으로 마무리 완성도와 개인 돌파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진다. 델가도는 중원에서 수비 전환과 공격 템포 가속을 모두 수행하며 볼 간수 능력과 후방 연결에 강점을 가진 자원이다. 라포소, 델라발레의 이탈은 아쉽지만 측면과 중원 주력들이 모두 가동되며 전술 구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홈에서는 초반부터 강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 템포를 무너뜨리고 좌우 전개 속도도 매우 빠른 편이다. 공격 마무리 루트가 다양하고 수비 라인도 박스 근처에서 밀집 수비보다 전진 압박 기반으로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다. LA 갤럭시 포메이션은 4-3-3이며 마테우스 나시멘토는 제공권과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능력은 뛰어나지만 볼 간수에서 기복이 있다. 가브리엘 팩은 전개 템포가 빠르지 않고
11 돌파보다는 연계 중심의 플레이로 상대 압박에 고전하는 경우가 잦다. 마르코 로이스는 전방 지원 역할은 충실하지만 체력적으로 90분 동안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푸이그, 오드의 이탈은 중원 활동량과 전방 연결 플레이 모두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세컨드볼 대응에서 취약한 흐름이다. 수비 라인은 하프라인 근처에서의 압박보다는 공간 커버 위주로 설정되어 있어 빠른 침투 패턴에 쉽게 노출되는 구조다. 전체적으로 좌우 밸런스 유지가 어려우며 템포가 느리고 후반 체력 저하도 두드러지고 있다. 스마트 프리뷰 LAFC는 부안가 -오르타스 델가도 중심의 전방 압박과 측면 돌파 능력이 매우 뛰어나며 홈에서 더욱 전개 속도가 날카로워지는 팀이다. 중원은 후방 지원부터 템포 조절까지 안정적이며 공격 마무리까지의 연결 루트도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다. 반면 LA 갤럭시는 푸이그와 오드 이탈 이후 템포가 끊기고 있으며 마르코 로이스 중심 전개는 체력 저하와 함께 위력이 감소하고 있다. 측면 수비 라인 커버 타이밍이 흔들리며 상대의 빠른 침투 전개에 반복적으로 실점 위기를 허용하고 있다. 이 경기는 중원 주도권, 전개 밸런스, 마무리 완성도에서 LAFC가 명확하게 앞서는 흐름이다. 양팀 간의 수비 조직력과 압박 밀도 차이가 결국 승부를 가를 포인트다. 배팅 핵심 포인트 LAFC는 전방 침투, 중원 조율, 마무리 완성도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전술 구조. LA 갤럭시는 부상 여파와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해 수비 응집력과 전개 템포 모두에서 불안한 흐름. 전술 완성도와 경기 집중력의 차이를 감안하면 LAFC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비 응집력, 중원 운영, 공격 템포까지 모두 우위에 있는 LAFC가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스포츠 분석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막대한 자료와 팁을 무료로 공유해드리오니 함께 적중률을 올려봅시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